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묵들 선우가 왜 자기 아버지 두만선우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묵들 선우는 흉노의 제2대 선우입니다. 선우는 바로 황제, 왕을 뜻합니다. 진시황 이래 위축되었던 흉노의 세력을 일신하여 전성기를 이루간 왕입니다. 그 7세 동안 흉노는 동호와 올지 등을 비롯한 주변의 강적들을 차례로 정발하였습니다. 서역으로 진출을 본격하였고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등 군사적으로 우세를 점하여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묵돌, 묵특,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묵돌로 표기하겠습니다. 묵돌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면 여러 활약을 통해서 얻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묵돌은 본래 흉노의 선이었던 두만의 아들이며 태자였습니다. 그러나 두만은 총리하던 첩으로부터 얻은 작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장남인 묵돌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두만을 일부러 묵돌을 올지에 볼모로 보냈습니다. 갑자기 올지를 공격하였습니다. 두만의 여성들 올지 사람들이 분노하여 볼모로 와있던 묵돌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묵돌은 그 눈치를 알고 명만을 훔쳐타고 도망갔습니다. 두만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았으나 아들이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 1만기를 거니는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지에서 살아온 묵돌은 아버지 두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합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시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그는 명적을 만들고는 모든 부하들에게 자신이 쏜 명적을 따라 쏠 것을 명령합니다. 이후 묵돌이 사냥터에서 명적을 쏘았는데 이때 자신을 따라 화살을 쏘지 맞는 부하들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그 자신의 애마와 애첩을 차례로 쏩니다. 그때마다 주저한 부하들 역시 모두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시 사냥에 나선 어느 날 묵돌은 아버지의 명마를 쏘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일제히 명적을 따라 두만의 애마를 쏘았습니다. 그때서야 묵돌은 흑족에 하며 부하들을 쓸모가 있다고 웃습니다. 이후 두만이 사냥을 하러 가자 묵돌도 이를 따라갔습니다. 묵돌의 사냥터에서 아버지에게 명적을 쏘았습니다. 좌우의 부하들이 또한 지체없이 두만에게 화살을 날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 두만이 죽자 묵돌은 잇따라 계모와 배다른 아우 자신을 따르지 않는 대신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반대파들을 일거이 숙청하고 나서 쿠데타를 성공한 흉노의 선우가 되었습니다. 묵돌이 흉노의 선우가 되었을 때 당시에는 동호가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동호의 왕은 묵돌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런 흉내의 사실을 말해 처음에는 죽은 두만 선우 아버지 천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묵돌이 가장 아끼던 애첩 중 한 사람을 잇따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흉노의 신하들은 분노하였으나 묵돌은 아무렇지도 않게 동호 측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교만해진 동호의 왕은 이윽고 동호와 흉노의 사이에 위치한 항무지 1000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묵돌이 좌우의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놈의 사람은 어차피 쓸모없는 항무지인이 동호의 땅을 줘도 좋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던 묵돌은 땅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근본이 아닌가? 불같이 화를 내며 땅을 줘도 좋다고 말한 대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묵돌은 그 즉시 말에 올라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번 싸움에서 당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묵도는 약 번째 방심하고 있던 동호를 급습하여 버립니다. 그 항을 잡아서 죽이고 백성들 가축들을 노예하여 귀환하였습니다. 이후 묵돌은 다시 서쪽으로 올지를 격파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누번, 백양까지 접수하여 과거 진나라의 목념 장군에게 빼앗긴 땅의 대부분을 회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혼유, 굴력, 정령, 격권, 신뢰 등 5개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이에 흉노의 귀족과 지휘신들은 모두 감탄하여 묵도를 칭찬하였습니다. 한편 기원전 202년 정원에서는 한의 고조 유방이 비로소 첩해한 황후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한의 제국인 한나라 장량 선생의 한나라입니다. 여기는 산시성의 진량으로 덕을 정하다가 강성해진 흉내의 진임에 대비하여 마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기원전 201년 가을 묵돌이 마침내 마압을 공격하여 한양 신을 포위하였습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으나 한양 신이 흉내계 강화를 위한 사절을 계속 보냈다가 한나라 조정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흉내에 토항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흉내는 남아야 서석관과 한나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한고조 유방의 지인이 장도 등을 토벌하자 장도의 아들인 장년이 도망쳐서 흉내에 항복하여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내에 토항한 한왕신은 흉노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보호했던 백도 사람인 망구신과 왕항, 조나라의 후예인 조리 등도 흉노의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양이 물든 한고조 유방은 묵돌이 대고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공격하기 위해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묵돌은 일부러 살찐소와 말을 감추고 노역자와 마른 가축 등을 보이게 하여 스스로를 야하게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기원전 200년 한고조 유방의 옴소 군사를 건너고 공격해보자 묵돌은 또한 40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갔습니다. 한나라 군사들은 한나라 군사들을 백등산에서 포위하여 버렸습니다. 유방은 포위를 풀기 위해 7일간을 있었으나 한군은 포위망 안팎으로 고립되어 서로 구원할 수도 식량도 보고할 수 없는 낭패였다고 합니다. 이때 한고조의 신복이 된 진평이 묵돌 왕후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묵돌에게 바칠 미인이 그려진 미인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묵돌 왕후는 한나라에서 미인이 바치면 자신이 총에 이룰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현지는 묵돌에게 포위를 풀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합친 힘과 협력으로 했던 왕항과 조리 등이 오지 않았습니다. 묵돌은 이들이 한나라와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포위망을 일부러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묵돌에게 크게 피하고 굴욕진 시도 끝에 포위망을 탈출한 여봉은 사실을 보내 흉내와 하칠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국경은 만리 장성을 하여 양국이 경계를 섰는다. 상호 형제의 관계를 맺는다. 매년 흉노에게 옷감과 음식, 비단을 보낸다. 매년 공주를 흉내에 보낸다.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평등 저약이 아니라 완전 불평등 저약 같습니다. 그 같은 사정은 유방사후 유방의 미망의 여우 우특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여우는 유방의 아내 여태우는 세계사적으로 악처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흉노 이게 모든 게 있죠. 흉노가 한나라에서 물자를 뜯어내기 위해서 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때부터 한나라는 권력적이지만 내년마다 흉내게 문명비단 수를 없이 공주를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공주를 시집보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지참금과 생활비가 들어갔고, 흉노가 마지막에 추구한 관시 개설도 자주 개설할수록 흉노로서는 의복과 식료품이라는 생활수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나라 입장에서는 유방의 지혜를 써서 슬기롭게 이 길을 넘겼다는 인상을 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항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노 목돌 선우의 전술적인 능력을 이후로도 여러 번 회자됩니다. 기원전 199년 목돌은 여러 차례 한나라의 북쪽 영경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방의 군영에서 적의 근세를 바라보니 서쪽의 군사는 모두 100마, 북쪽은 흑마, 동쪽은 1000마, 남쪽은 적항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질려버렸습니다. 결국 기원전 298년에 종실의 여인을 장공지라 속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본캐가 군사를 출동하여 뺏긴 땅을 일부러 찾았으나 여전히 한나라는 국경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끙끙대었습니다. 한편 이 치욕적인 편의들은 유방의 여우가 초안전쟁 다시 뛰어난 장수들을 이미 숙청했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사실 숙청 작업은 몇 년 후인 기원전 190년부터 본격화되었고 한신, 평월, 영포도 이 시절에는 다들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유방도 흉노를 재공격을 생각해 보았지만 유방도 그리고 그 다음의 여태우도 흉노를 군사를 어쩔 생각하지 못하고 쩔쩔 매웠습니다. 공통적으로 항구 때문에 천하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장수의 유물을 따 그 장수가 타고 다닌 말조차 없어서 말 대신 소를 타고 다녔다 할 정도 공색하였다고 합니다. 황실의 여인을 공주라 속여 목돌 선우 보내고 해마다 면포, 쌀, 술, 각종 식량, 비단 보내는데 유방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고 여우가 권력을 잡고 기원전 192년 아내와 사별한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돌 선우가 여태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도 왕후가 죽었다. 여태우도 남편 유방이 죽었지 않느냐. 같이 한번 재미를 보자고 하는 편지였으나 여태우가 길길이 날때입니다. 여태우는 세계적인 악녀 아닙니까? 이런 모독을 당하고 참는 것 보면 역시 힘은 목돌이 무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흉노의 선우 목돌이 여태우에게 보낸 편지는 성희롱에 가까웠으나 여태우도 목돌 선우에게만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본캐가 자신에게 10만 군대만 주면 흉노 목돌을 사라져 오겠다고 큰소리칩니다. 다른 신하들은 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만 오직 기포만이 혼자 나서서 일단 진정을 하시라고 합니다. 막대 먹는 본캐를 죽이십시오. 이전에 고조도 40만이 넘는 병력과 군사들을 이끌고 언정을 했지만 겨우 살아왔습니다. 본캐 따위가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본캐는 고작 태우께서 아첨하기 위해 면전에서 태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우 동생이 본캐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태우도 본캐를 죽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우는
묵들 선우의 그만한 편지를 받고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묵들 선우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지만 사마천 사기에서도 사마천이 그렇게 묵들 선우에 대해서 나쁘게 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을 죽인 예를 많이 봤습니다. 인조대왕이 소현사자를 독살하였고, 경조대왕이 세자를 뒤주석에 넣어서 못을 탕탕 박아가지고 죽인 악랄한 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만, 자식이 부모를 죽인 얘는 이 묵들선우 아주 통이 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굴제국 사잔이 50년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아우랑 부제가 부태탈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유폐하여 버립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묵들선우가 그 후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마는 동호를 격파하고 얼지를 격파하고 한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땅이 북쪽으로는 바이칼 호수까지 광단 영토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업적이 커서 그런지 묵들선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이 없었습니다. 이상 아버지를 죽인 묵들선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